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2부. 제11장. 와이스 부인의 잘 꾸며진 아파트에서 코믹 뮤즈는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이스 씨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 씨 가족을 윈디 코너로 데려오자는 그의 제안이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요. 덕분에 그는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성사시켰죠. 해리 오트웨이 경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에머슨 씨 가족을 만났지만 그들은 당연히 실망했습니다. 미스 앨런은 화가 나서 루시에게 정중하지만 비난이 담긴 편지를 보냈고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이 루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BBC는 새로 온 이웃들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허니처치 부인에게 프레디가 도착하는 대로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즈의 엄청난 재력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결코 범죄자가 아니었던 해리스 씨가 좌절하고 잊힌 채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루시는 밝은 하늘에서 그림자가 드리운 언덕 아래 땅으로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이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코네스니 에머슨 씨 가족이 자신을 모욕할 리 없었고 그들은 이웃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세실 또한 이웃으로 누구를 데려오든 환영받을 테니 에머슨 씨 가족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소녀들은 워낙 비논리적이라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루시는 바이스 부인을 만나러 갈 때가 되자 기뻤습니다. 그녀가 런던의 아파트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는 동안 세입자들은 시시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세실, 자기야. 그녀는 런던에 도착한 첫날 저녁 그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세실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루시에게 꼭 필요했던 불꽃이 타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드디어 루시가 여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관심을 갈망하고 그를 남자로서 우러러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꼬맹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세실, 정말이야. 당신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나자 미스 바틀릿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두 사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고 8월에 헤어진 이후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 냉랭함은 샬럿이 로마로의 도피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고 로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저 어울리지 않는 동반자였던 그들이 고대시대에 와서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포럼에서는 이타적이던 샬럿도 루시보다 더 온화한 성격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카라칼라 목욕탕에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루시가 바이스 부부와 합류하겠다고 하자 바이스 부인이 어머니의 지인이라 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스 바틀릿은 갑자기 버려지는 것에 익숙하다고 답장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냉랭함은 계속되었고 윈디 코너에서 온 편지를 루시가 열어 읽었을 때 그 냉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텀브리지 웰스 9월 사랑하는 루시아 드디어 당신 소식이 있군요. 라비시 양은 당신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혹시라도 방문을 받을지 확신하지 못하셨대요. 서머 스트리트 근처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그 아름다운 교회 묘지에 앉아 몹시 슬퍼하며 고쳤는데 놀랍게도 맞은편 문이 열리고 젊은 에머슨 남자가 나오더군요. 그는 아버지가 방금 집을 인수하셨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그 동네에 사는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엘리너에게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한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루시에게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루시의 과거 행동을 어머니 프레디와 바이스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길 권합니다. 그들은 루시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테니까요. 정말 큰 불행이었고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이스 씨는 정말 예민하신 분이세요. 제가 로마에서 얼마나 그를 짜증나게 했는지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미리 경고하지 않는 한 마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걱정이 많고 사랑스러운 사촌. CH와 LOTT. 루시는 매우 짜증이 나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뷰샹 맨션 SW. 사랑하는 샬롯. 경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머슨 씨가 산에 깜빡 잊으셨을 때 어머니께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있지 않으셨다고 탓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고 지금은 도저히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세실에게 플로렌스에서 에머슨 부부를 만났다고 그들이 존경받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비시 양에게 차를 권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차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제관에서라도 시도해 보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호들갑을 떨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에머슨 부부가 제가 그들에 대해 불평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좋아하고 다시 뵙기를 고대합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워하기보다는 아들을 만날 때가 더 안타깝습니다. 세실은 그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친분이 두텁고 며칠 전에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1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라비시 양은 저에 대해 별로 말씀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윈디 코너가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요. 다시는 봉투 밖의 개인이라고 적지 마세요. 아무도 제 편지를 열어보지 않으니까요. 사랑을 담아 LMHONEYCHGRCH. 비밀에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고 우리의 비밀이 중요한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루시와 그녀의 사촌은 세실이 알게 되면 그의 인생을 망칠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비웃을 만한 사소한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바틀릿 선생님은 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것은 엄청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였더라면 루시는 어머니와 애인에게 순진하게 말했을 것이고 그 비밀은 사소한 비밀로 남았을 것입니다. 해리스가 아니라 에머슨이라고.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세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 웃고 있을 때에도 루시는 세실에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이상하게 움직여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비밀은 황량한 대도시에 열흘 더 머물면 나중에 잘 알게 될 풍경들을 둘러보았다. 세실은 사교계가 골프장이나 황무지에 없는 동안 사회의 틀을 배우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날씨는 시원했고 그녀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다. 계절에도 불구하고 바이스 부인은 유명 인사의 손주들로만 구성된 만찬을 간신히 마련했다. 음식은 형편없었지만 대화는 재치 있고 지루한 기색을 풍겨 루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모두가 모든 것에 지쳐 보였다. 열광적으로 반응했다가도 우아하게 무너지고 이내 동정 어린 웃음 속에 다시 일어서는 루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펜션 베르톨리니와 윈디 코너는 독같이 투박하고 촌스러워 보였고 루시는 런던에서의 삶이 예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조금씩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손님들은 루시에게 피아노를 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슈만 곡을 연주했다. 음악의 나른한 아름다움이 사라지자 세실이 말했다. 이제 베토벤을 좀 쳐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슈만을 다시 연주했다. 멜로디는 목적 없이 마법처럼 솟아올랐다가 끊어지고 다시 이어졌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번도 늠름하게 행진하지 않았다. 불완전함의 슬픔. 삶에서는 흔하지만 예술이 될 수 없는 그 슬픔인 악담한 구절 속에서 맥박처럼 울리며 듣는 이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베르톨리니 펜션의 작고 낡은 피아노에서 연주하던 것과는 달랐다. 그녀가 연주를 마치자 BBC는 슈만은 너무 심해라고 중얼거렸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루시가 잠자리에 들자
바이스 부인은 거실을 서성이며 아들 세실과 방금 있었던 작은 파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이스 부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많은 이들처럼 런던 생활에 압도당해 있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려면 강인한 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너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그릇에 비해 너무 많은 계절, 너무 많은 도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심지어 아들인 세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치 그가 아들이 아니라 효도하는 기계인 것처럼 굴었다. 루시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그녀는 매 문장의 끝을 도렷하게 마무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다음 말을 시작할 때까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루시는 점점 더 훌륭해지고 있어. 정말 훌륭해. 그녀의 음악은 늘 훌륭했죠. 그래. 하지만 그녀는 허니처치 집안의 오명을 씻어내고 있어. 훌륭한 허니처치 집안 사람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하인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푸딩 만드는 법을 묻지 않는다고. 이탈리아 덕분인가 봐요. 그럴지도. 그녀는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박물관들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세실, 내년 1월에 그녀와 결혼해. 그녀는 이미 우리 중 한 명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음악, 그가 소리쳤다. 그녀의 스타일, 내가 베토벤을 원했는데 왜 계속 슈만만 고집했는지. 오늘 저녁엔 슈만이 옳았어요. 슈만이야말로 바로 루시였죠. 어머니, 우리 아이들은 루시처럼 키울 거예요. 신선함을 위해 정직한 시골 사람들 틈에서 키우고 섬세함을 위해 이탈리아로 보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런던으로 오게 할 겁니다. 난 런던식 교육은 믿지 않아요. 그는 자신도 런던식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멈췄다가 어쨌든 여자에게는 안 돼. 라고 결론지었다. 그녀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요. 바이스 부인은 다시 말하고 침대로 향했다. 루시가 잠들자 악몽 같은 울음소리가 루시의 방에서 울려 퍼졌다. 루시는 원한다면 한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바이스 부인은 직접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루시는 볼에 손을 얹고 똑바로 앉아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바이스 부인, 그냥 꿈이었어요. 나쁜 꿈을 꿨니? 그냥 꿈이었어요. 나이 든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야 했는데, 아가야.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널 존경하고 있어. 그런 꿈은 꾸지 마. 루시는 여전히 한쪽 뺨을 손으로 가린 채 키스를 돌려주었다. 바이스 부인은 침대로 돌아갔다. 울음소리에 깨지 않은 세실은 코를 골았다. 어둠이 아파트를 뒤덮었다. 다음 영상에서 제12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